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뭐 오늘 그 학부모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종교 집회 같은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셨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것도 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고, 또 부모님이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애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산다는 게 뭔가 알아봤더니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를 잘 산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거는 부자라는 뜻이래요. 돈이 많으면 뭐라고요? 부자고, 잘 사는 거는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돈 많은 부부는 반드시 사이가 좋던가요? 아니죠. 진짜 돈 많은데 부부 사이 안 좋은 집이 있고요. 돈도 없고 부부 사이도 안 좋은 집은 천지예요. 천지. 그냥 한 집 걸로 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맨날 쳐 싸우고 뭐 아유, 애들 크면 이혼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근데 또 이제 어떤 집은 보면은 부부 사이도 좋은데 또 부자인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고. 여러분 정말 놀라실 만한 일인데 대한민국에 실제로요 부부 사이 좋은 집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있대요. 실제로 있대요. 지금 한반도에 한 7집 정도가 있는데 북한에 한 집 있고 남한에 한 6집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지역은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봐보세요. 대구 하면은 많이 나오는 그 과일이나 농산물이 있죠. 뭐예요? 대구 하면 사과. 그리고 또 대구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미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예외가 있다. 항상 예외가 있다. 오늘은 예외가 많으시다. 많다 예외가. 자, 그러면 왜 대구의 사과가 좋겠어요? 그 사과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온도차가 있다든지 햇빛이 좋다든지,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 자녀 교육의 거의 반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환경. 자녀 교육도 농사인데,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 좋은 친밀도가 기본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의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뭐 잘 키우고 싶으신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셨을 텐데, 잘 키운다에 몇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하는 것 같고 막 혼낼 필요가 없어요. 유전이래요. 그냥 지를 생각해. 지하고 지 남편을. 애를 잡을 일이 아니야. 그냥 지를 생각하라고요. 지를. 근데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 강사님, 아니 공부를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도 유전이래요.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그 뭐 박수를 뭐하러 쳐요 거기에서. 지금 유전이라는데. 아니 그러면은 강사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몇 년 만에 AI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쯤에는 저희가 상상을 못할 AI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교육 방식은 어쩌면 뭔가
이제 세술의 세 부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발빠르게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리고 좀 솔직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뭐 대학도 가보고 어머니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뭐 이대 나온 어머니, 똥배 나온 어머니 다양하게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잘 되는 애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 소년원부터 뭐 흔히 말하는 뭐 서울에 뭐 이름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공부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있는 어머니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에 가면은 애들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1번, 대부분의 애들은 공부만 잘해요. 그리고 소수의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 가면 공부는 못하는 애가 있어요. 애가 참 좋아. 애가 참 좋아. 애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애가 참 좋아. 그리고 어떤 애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아주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아주 종자들이 씨가 똑같은. 엄마가 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결국 사회에 나와가지고 잘 되는 애들, 잘 사는 애들, 사이좋게 잘 사는 애들을 봤더니 두 종류더라고요. 1번, 공부도 잘한 애들은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는 못했던 애들도 잘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최악이 누구예요? 공부도 못했던 애가 있어.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다른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공부만 잘한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하고도 사이가 좋고,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 목숨을 놓는 거예요. 힘들어서 목숨을 놓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사이 안 좋으면 나를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의 부모님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저 500만 명 만나봤어요. 25년 동안 진짜 많은 어머니들,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통계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길지 않고 오늘 사연도 얘기해야 되고 강연도 좀 해야 되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아빠의 특징보다는 엄마의 특징이 많았어요. 그 엄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개할게요. 종교적인 특징도 없어요. 지역적인 특징도 없어요. 엄마 학력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많은 특징을 보니까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엄마의 얼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인상이 좋아요. 제 말 믿으시면 돼요. 엄마 인상 좋은 집 애들이 잘못된 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예요. 엄마는 딱 두 종류예요. 인상, 진상. 너무 간단해. 진상은 화상이라고 하고 도라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어머, 강사님, 제가 인상인 엄마인지 진상인 엄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할게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진상.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어머, 그럼 강사님, 제가 진짜 그거 말고 알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애들이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되는 건 그냥 지가 잘 된 거예요. 지가 좋은 학교 나오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얻고. 근데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 있어요. 훌륭한 애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아이의 덕을 사람들이 보는 거래요.
여러분 아이의 덕을 지역이 보고 국가가 보고 세계가 보는 거, 그건 훌륭한 거래요. 근데 훌륭한 아이들은 엄마의 특징이 별로 없어요. 아빠의 특징이 있어요. 아빠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셔요. 나 이거 웃기가 그래, 정말. 제가 웃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노벨상 수상자들의 부모를 히브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했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너무 많이 받더래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부모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 왜 아버지가 안 계신 집 아이들이 왜 이렇게 훌륭하고 창의력이 높고 이런 애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알아봤더니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자존감과 창의력이 제일 낮대요. 권위주의자. 그래서 노벨상이 아마 1900년대 초반 뭐 전후로 나왔는데 그때의 대부분의 권위주의자는 아빠여서 그랬대요. 동양 서양 똑같이 그때의 권위주의자는 아빠. 그럼 권위주의자가 뭔가 알아봤더니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권위주의자는 아빠들은 많이 없고 엄마들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 명령하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애들한테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엄마가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엄마는. 알았어. 요 방울뱀 소리 같은 거, 요런 뱀 소리 나는 엄마 있잖아요. 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요런 엄마들이 권위주의자래요. 그러면 세상에 권위는 필요하지 않나요? No,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대요. 권위주의자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고 권위는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권면을 했을 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아닌데 엄마가 권면하니까 나 들어볼게. 이게 권위 있는 엄마래요. 그리고 위로가 통하는 사람. 애들이 힘든데 애들한테 아유 우리 딸 힘들지? 엄마가 이렇게 하면 눈물 나는 아이. 그게 권위 있는 엄마래요. 근데 엄마가 힘들지 그래. 엄마 때문에 힘든 거야!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나 새엄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권면과 위로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실력은 높고 자세가 낮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라고 해서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선생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느껴버려요. 아, 저 사람이 우리보다 마음이 밑에 있구나. 아니면 우리보다 마음이 위에 있구나. 그러면은 애들은 안 들어버려요. 그걸 제일 빨리 아는 게 동물하고 어린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 있는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질문 하나에? 아까 초반에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친밀도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인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자존심이 세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소의 원리예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나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애들한테 뭘 해주고 싶다면 1번 남편하고 사이 좋으시는 게 좋다. 근데 어머 강사님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런 거는 못 하겠어요.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2번 현실적으로 소개할게요. 애들 있는 앞에서는 안 싸우시는 게 좋다. 애들 있는 앞에서 싸우시고 애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부가 싸울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겠어요? 그렇죠. 나가서 야산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건축자재 같은 거 이용해서 서로 퍼포먼스 하시고, 애들 학원 갔다 오면 여보 피나네요. 아이고 야마 찢어졌나. 스마일 스마일. 저 정말 현실적인 것만 소개할게요. 저 뜬구름 잡는 교육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애들의 미래를 원하신다면 애들은 어차피 파도처럼 이렇게 치는 거고요. 그리고 파도처럼 쳐야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유아교육하는 원장님들이,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희는 유아교육 30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를 봤어요. 어머니들 한두 명 볼 때. 그래서 저희는 뭘 아냐면 아이들이 잠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걸 못 견뎌요. 왜? 어머니들은 한둘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30년 있어 보니까 안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주댕이를 까주세요 라고 유치원 원장님, 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애들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잔잔바리 파도는. 근데 핵심을 소개하고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면 엄마 아빠 사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웬만하면 첫 번째 애들 앞에서 다투지 않는 게 좋다. 연기라도 하셔라.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연기 학원 등록하세요. 우리에겐 연기가 필요해. 진실로만은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어요. 연기가 필요해. 연기. 근데 연기도 자주 하면 자기 게 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배우자의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건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은 아빠가 애들을 모아놓고 엄마 욕하는 집은 거의 없대요. 아빠가 애들 모아놓고 너희 엄마가 어떤 여자인 줄 아냐? 이런 집은 별로 없는데 엄마가 아빠 욕과 험담, 흉을 자녀들한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대요. 자, 오늘 오신 어머니들 중에 강사님 저 솔직히 저희 남편 욕, 험담, 흉, 비난, 비판 애들한테 했습니다. 특별히 딸에게 했습니다. 편안하게 좀 친구 같은 마음이어서 라고 하는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지역은 대구가 처음이에요 지금. 저 뒤쪽에 한 어머니는 손도 이렇게 드시네. 도라이라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여러분 남편 험담 애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엄마들한테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밖에다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딸이라서 자기 친구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 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 반은 아빠에게서 왔고 반은 엄마한테서 왔는데 반이 반을 계속 부인하고 욕하고 그러면 애가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애들이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러셔?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 들면 좋겠어요? 아빠 편.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지 무슨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빠 욕하는 애들은 혼내야 돼요. 엄마가.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아빠랑 지금 16년째 살고 있어. 아빠는 이유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아니야. 이중인격자셔. 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적절치가 않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들이 현장감 있게 지혜롭게 좀 해줘요. 각 집의 케이스에 맞게. 미스테이크, I'm sorry.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이의 반이 아이의 반을 부정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자 편들을 서로 들어줘야죠. 엄마가 힘드셔서 그러신 거야. 엄마 요즘 갱년기 일찍 와가지고 엄마가 요즘 택배를 많이 시키시는 거야. 어제도 엄마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택배하다가 주댕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엄마 힘드셔서 그런 거야. 엄마가 진짜 힘든 게 많은 거야. 엄마가 다 그거 네가 엄마 좀 이해해줘. 이렇게 배우자들이 서로 배우자의 편을 들어줘야 아이의 자존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확실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 소재 오늘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거 종교 얘기가 아니고 엄청 세상 사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성경책이라는 책 알아요? 그쵸? 성경책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지 혹시 알아요? 대구는 다 불자님들인 거죠? 지금 크리스찬이 씨가 마르셨네. 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와요. 말로. 근데 이거에 되게 그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알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가 그 아이의 공간과 세계를 엄청나게 창조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어떤 말을 부모한테 들었나,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걸 봤나,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 걸 봤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려서 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가 크리스탈 접시를 실수로 깨면 미국 엄마는 아이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엄마랑 잘 맞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완전히 USA 엄마 좋더라고요. Are you okay? No problem. 제가 제주도에서 비양도라는 섬을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남자애가 뱃머리에서 얘가 까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배가 어드득 기어가 잘못 들어가더니 애가 바다로 이렇게 빠질 뻔하니까 아버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진짜 부모는 괴력적 힘을 위기에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손으로 애를 번개처럼 빡 구해내고 대가리를 빡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아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새끼 아빠 성격 알아 몰라? 그 애가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빠져 죽을 뻔한 것도 힘든데 여러 사람 앞에서 대가리 쳐맞고 계속 이제 인민 재판을 받으면서, 애가 한 4, 5학년 남자애인데요. 그래가지고 애가 엄청 혼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내릴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하고 애가 내리고 저 뒤에 따라 내렸어요. 근데 그 애가 내리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엄마한테 말하면 저 죽어요. 야, 이게 웬일이야? 지금 바다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육지에서 엄마한테 맞아 죽게 생겨버렸네.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오 마이 갓, 진짜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근데 그 아빠랑 그 엄마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자기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상황일 때 자기 아빠하고 엄마한테 그 말을 못 들어본 거예요. Are you okay? 너 너무 놀랬지. 미국 엄마들 바보라고요. 애가 바닷가에 빠져 죽을 뻔하면 Are you okay? 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는 이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제임스. 지금 여러분 얼굴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짧은 것만 Are you okay? 뭐 이런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우리 소통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죽을 뻔한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해요? 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걸, 넌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엄마가 아이의 트라우마를 반전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 진짜 솔직히 어머니들 너무 안타까운 소식 전할게요. 애들이 잘 되는 집 엄마는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엄청 열심히 교육시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머, 애들을 어떻게 이런 학교에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애한테 뭘 못 해줬는데 지가 알아서 하버드를 가버렸네요. 제가 뭘 너무 못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뭘 못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100%는 아닌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죄송하지만 1번 유전자, 2번 아이들은 엄마의 앞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대요. 그래서 저처럼 가끔 만나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같이 오래 사는 사람은 뒷모습을 보고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하는 걸 보고 교육받는 게 조금 많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받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애들한테 뭘 어떻게 막 해주냐 막 이런 생각 조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나도 좀 내가 편안하게 나 스스로 그리고 내 남편하고 좋은 관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애들은 알아서 좋은 결과들을 낳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제 말 믿으세요. 막 엄마가 또 오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막 Are you okay?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 극도의 불안을 느껴버려요. 우리 엄마 피곤한 사람이다. 또 어디서 뭐 들었구나. 또 뭐 오늘 교육청에서 뭐 한다고 하더니 막 피곤한 엄마다 진짜.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배운 걸 나한테 몇 번 실험하다 없어지는구나. 아빠도 피곤하겠다. 정말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은 뭘 해가지고 실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오늘 들은 얘기를 그냥 먹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아이들 좋아질 거예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엄마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은 지난 20년,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행동들이 어느 순간 불안과 강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 어떻게 해야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어머니? 2딸 키우고 있는 장정윤이라고 합니다. 딸들은 이제 어떻게 몇 살, 몇 지금 학년이세요? 대학생이고요.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요. 한 명은 고등학생.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20년을 막 사랑을 쏟았어요? 네. 그래요? 근데 어머니 그런 식으로 계속 다 짧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기 분명히 말씀 잘하신다라고 체크해서 이제 제가 했는데 여기 약간 뭐 죄송합니다. 검찰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이렇게 네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자, 애들이 너무 떨려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네, 맞아요. 맞나요, 어머니?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막 권위적으로 아이를 막 그렇게 키워가지고 제가 너무 첫 번째라 가지고 떨려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막 권위적으로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아까 그 애기 아빠처럼 사고 날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아,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 아, 자꾸 미리 제가 막 이렇게 아, 애를 이렇게 안 다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꾸 아. 간섭을 하게 되고 아, 애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너 그 위험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 나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차라리 한 번 위험하고 엄마한테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다치기 전에 다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아, 다치는 전에. 거를. 예. 아,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어렸을 적에 성장하는 과정에 가족 중에 크게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너무 두려워. 네. 그러니까 미연에 막 이렇게 해버려 경우가 있던데. 저희 아빠가 좀 크게 다치셔가지고 그런 영향이구나. 예. 아, 그걸 지금 아신 거예요? 예. 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20년 만에 갑자기 알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어려서 좀 큰 사고를 나시니까 네. 그때 선생님이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초등학교 그 6학년 아이가 얼어버린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심리학에선 그거를 성인 아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우리가 점점 공부는 하고 엄마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똑똑하면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는데 어떤 순간에 가면 그 아이가 계속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게 되게 흥미롭고 되게 진짜 아주 뭔가 진짜 오묘한 건데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 주고 이렇게 돌봐주어야 할 아이는 누구인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그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너무 놀랐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그때 느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때가 12살인데 지금 13살이요. 13살인데 지금 지금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돈 못 드려요. 네. 지금 선생님의 가시가 지금 저한테도 이런 식인데 애들한테 얼마나 20년 동안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애들도 새엄마 원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말만 그러고 못하지. 있어요. 네, 애들 많이 힘들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 또 인정은 빠르시네요 우리 어머니. 네. 아주 오늘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자 봐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육의 대부분은 사실은 나하고의 관계인데 우리 안에 얼어 있는 그 아이가 딱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얼어 있다 보면 말도 따뜻하게 덜 나가고 내 마음은 진짜 사랑인데 네. 사랑하는 걸 잃을까봐 막 되게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게 돼 있다고요. 네. 그리고 조금만 뭔가 위험이 있으면 막 내가 위기 모드를 막 삐용삐용 발휘해가지고 야 그건 안 돼.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나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오히려 애들은 그것 때문에 더 놀라고. 네, 맞아요.
근데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왜?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까. 네. 그런 관계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머니 이거 좋아지려면 그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 그 아이를 지금 그 아이를 우리가 찾아가 줘야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찾아갈 애들은 이제 다 큰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 애들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영화처럼 네. SF 영화처럼 시간을 도돌려서 시간 여행을 해서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떨고 있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빠가 걱정이 되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면은 선생님이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오늘 꼭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카메라를 보시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정윤요. 장정윤. 정윤. 네. 그러면 정윤아 네. 하고 그 13살짜리 정윤이한테 이제 어른 정윤이가 된 우리 그분이 정윤이한테 짧더라도 꼭 해주고 싶은 말.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네.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만 해주세요. 정윤아. 정윤아, 너무 죄송합니다. 큰 너한테는 가장 큰 사건이고 많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정말 잘 커졌고 엄마 아빠한테도 좋은 딸이 되줘서 고마워. 그래. 자, 봐보세요. 선생님 지금 목소리 부드러워졌죠? 네.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버렸잖아요. 정윤아 고마워 이러잖아요. 아까 그 전엔 네. 네. 마음에 봄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지 못하고 먼저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야단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시절엔 그것이 훈육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훈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이쪽으로 나버렸네요. 아니 어떻게 글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무슨 문학적 서사인지. 그래서 지금도 훈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의와 태도는 어릴 때 잡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분명 믿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쓰신 글이에요. 그러다 문득 우리 집 아이들만 잔소리를 유독 많이 들으며 크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이 잔소리로만 남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시인 어디 계십니까? 이런 우리 어머니 앞에 계시군요. 네, 자, 아이 3명은 몇 살, 몇 학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은 들어갔습니다. 아, 조종이 들어갔다. 그래서 3명.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딸, 아들, 딸입니다. 딸, 아들, 딸. 특별히 어떤 아이에게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똑같이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참 대구는 말을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12살이라고 하면 13살로 조정해 주시고, 아, 참 살아있다 우리 대구. 아, 살아있네. 3명에게 나눠주고 있고. 근데 어릴 때는 누구한테 그렇게 훈육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빠한테. 아빠? 네. 첫 번째 기억이 어떤 거예요? 아빠한테 딱 혼나고 막 이런 거. 그때는 그냥 체벌이랑 어. 그런 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서 어, 그런 기억들이 남아 뭐 있는 것 이렇게- 같아요. 뭐 이렇게 맞은 적 있어요? 네. 뭘로? 막대기로? 다양한데. 다양하게 살아있나? 아, 살아있네. 다양하게. 다양하게. 근데 그게 선생님이 지나 보면 내가 체벌을 맞을 만한 일이었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억울하게 내가 좀 체벌 당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 들었던 것 같고 이 정도로 혼날 일인가 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 주변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지어 맞으면서 살더라고요. 그 시절에 대구에 뭔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 대구에서 그 시절에 도대체 어떤 이 교육 사상으로 인한 많이 맞았다 주변에. 그래서 나도 뭐 이거 그런 줄 알았다 이런 거죠. 아니 꼭 그게 옳은 건 아닌 건 옳은 건 알고 아니라고 있는데 생각했다. 이제 제가 고민인 거는 아, 이제 아이들 저는 장난을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조금 농담도 많이 하고 많이 까불까불 하는데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현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뭐 시험, 숙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현실적인 이 책임을 놓을 수가 없으니 이걸 제가 퇴근하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 마음 속에서 자꾸 이제 이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 다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뭐 교육하게 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냥 어머니들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금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잘 될 것 같냐? 엄마들이 막 잔소리를 하고 너 뭐 그걸 왜 안 해?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뱀 소리를 냈을 때 애들이 잘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엄마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너무 지금 깜깜해요 정말.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할 것 같은 건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걱정해서 하는 그 이야기로 아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확률은 조금 미미할 것 같아요. 문제는 도움받고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 거기에서 도움을 당장은 얻겠죠. 점수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지금 당장 뭔가 바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엄마 없을 때 애들이 진짜 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안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정말 다른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엄마가 와서 뭐랬는 줄 아세요? 학교 와서 저희 애가 그런 애인지 몰랐어요. 집에서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밖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저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진짜 집에서는 애가 얌전하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대? 누구만 몰라요? 그 엄마만 몰라요. 그리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고 그러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좀 주고 애가 엄마한테 조금 나오게 하는 게 어떻냐. 그냥 다 이렇게 좀 줘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좀 주고 공간을 주고 실수할 여백을 주시고 애들이 엄마가 조금 편안하고 엄마가 좀 따뜻하다라고 느끼면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엄마가 이제 뱀소리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그 남편들이 집에 도착하면은 아파트로 바로 안 올라가고 차에서 핸드폰을 30분 하다 올라간대요. 제가 왜 빨리 집으로 올라가지 않냐, 와이프가 있는 집으로 그랬더니 방울뱀이 잠들면 그때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뱀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도 잘 안 잔대요. 젊은 남자들도 그 어디서 자냐니까 거실에서 잔다는 거예요. 거실 소파에서 허리 편안하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서 텔레비전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어떤 아저씨 혼자 사는 프로 있잖아요. 그지 같은 데서 막 그 생선 대가리 먹고 막 추운데 그 계곡에서 목욕하면서 행복합니다. 아이 행복합니다. 암이 나왔습니다. 왜 암이 나왔겠어요? 뱀이 없는 데서 사니까 암이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 수성구에 좋은 뭐 빌라 그런데 안 살아. 왜? 뱀이 있으니까 거기는. 803 뱀들이 전부 대구 시내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뱀 없는 산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애들은 어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그러니 아이들한테 조금 허술한 엄마로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어차피 거기서 마이너스 생겨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하고 똑같아서 아무것도 안 주고 모든 걸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길게 보고 몇 개 카드 주고 여기서 몇백 개를 얻자는 거죠. 그 몇백 개는 뭐예요? 엄마한테 자기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웬만한 거를 얘기할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큰 사건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착한 애들은 엄마가 걱정할까 봐 또 말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놀던 그 여자분들만 결혼 생활 잘하고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많이 놀아본 아줌마는 너무 많이 놀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남편 용서를 잘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가 용서받을 짓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교육에 엄청 중요한 게 관용과 용서거든요. 용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안 놀아본 엄마들 있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 했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40, 50세가 되면은 갱년기가 오기 시작해요. 저 무슨 귀신 소리 들었잖아요 지금. 아우 무서워라. 아우 무서워라. 이게 웬일이야? 지금 해가 떨어지지도 않아. 아니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이거 아니 뭐야 이 귀신이 이거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나 이거 희한하네. 아니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 나 나만 들은 거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안 놀아보다가 죽은 귀신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생을 돌아보면서 나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그 엄마가 안 놀아봤으니까. 이 엄마는 방황한 적도 없어. 말만 잘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나이가 이제 40, 50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뭘 원하는지 모르는 엄마들은 이게 반복이 되면 원망이 돼. 원망을 더하면 한이 돼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 구천이 어디냐? 동대구역에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떠돌아. 애들 학교 보내놓고 거기 구천. 그 동대구역 옆에 엄청 큰 거 있죠? 좋은데 그 구천 새로 생긴데 계속 떠돌아. 왜?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마음에 좀 이게 있는 여성들은 지금처럼 3월에서 4월이 되면 입을 옷이 없대요. 오늘 여기 20분 만에 다 좌석 매진된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자리 비었죠? 옷이 없어서 못 온 어머니들이에요. 지금 아마 동대구역 구천 떠돌고 있을 거야. 옷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가요? 자, 봐봐요. 작년에 옷 샀는데 올해 옷이 없어요. 작년에 핸드백 샀는데 올해 들만한 핸드백이 없어. 그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걸 못 해보면 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40, 50대에서 이 마음의 지반이 약하면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게 갱년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애들하고 남편은 지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까지 계속 절제하고 통제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은 어쩜 그렇게 니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또 애들은 새엄마를 원하게 되고, 이제 아빠도 새엄마 원하게 되고, 그 택배 시키는 아줌마만 이 사실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이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진짜? 진짜 나는 진짜 정말 훈육 받고 내가 진짜 거기에서 내가 부모한테 대항 한번 못하고 내가 자랐는데, 이것들은 엄마가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이것들이 진짜 억울해. 이제 그러면 이제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매콤한 게 땡긴다고요. 그럼 또 엽떡 시켜가지고 또 거기 또 인스타에 또 이런 거 또 올려가지고, 저기 어디 저 필리핀 가가지고 물에다가 저기 그 밥 띄워 먹는 거, 오봉에다가 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레깅스 입고 그 생닭처럼 이런 거나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아이 키우는 엄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닭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엄마가 너무 나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자기의 분신인 자녀로 자기를 찾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뇌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자기 자식하고 남편을 인지한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자식이 안 되면 엄청 화가 나는 거래요. 그건 마치 내가 손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는데 손이 안 올라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하고 나가 분리도 안 되고, 과거의 나와 내가 또 사이가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아이들 학교 가면 내가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정말 너무 짜증나. 배가 고프네. 그래가지고 또 막 먹고, 옛날에 아가씨 때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장난 꾸러기 돼가지고 막 개구쟁이 돼가지고 또 핸드폰으로 위고비 맞을까? 이거 내가 아니 마운자로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내가 이거 배 찔러가지고 나 지금 나 진짜 그냥 그 요게 계속 돌아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의 3, 4, 50대 어머니들이 가장 찌부된 세상을 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지금 6, 7, 80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 애들은 너무 빨리 바뀌어버렸어. 교육은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어가. 그러면 나도 애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이미 내가 내 부모한테 받은 언어값은 그거야. 근데 그걸로 애들한테 하면 말도 안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입을 옷은 없고 신발도 신을 게 없고 아식스 신고 오셨네요. 뉴발이에요? 나이키 신으셨다. 신을 신발이 없어 나이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속상하고 그러다가 나에 대한 자책을 하게 되고 내가 좋은 엄마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릴게요. 저 고향 제주도거든요. 사람들이 저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저 대구에서 동대구역을 제가 왜 잘 아는 줄 아세요? 기차 타고 강연을 엄청 많이 왔어요. 파티마 병원 강의한다고. 그리고 또 뭐 대구에서 진짜 강연 많이 했는데 꼭 대구에서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저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뭔 소린가 했어요. 진짜 대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칭찬하니까 나 진짜 너무 칭찬 많이 받았어요. 대구에서. 저희 고향이 제주인데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는 바람이 엄청 많아서 식물이 자라기가 안 좋아요.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앓는데요. 바람 없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래야 뿌리도 잘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집에서 태어난 우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아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할머니 손에서 내가 자랄 수도 있고 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사를 너무 자주 갈 수도 있고 그게 다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바람이거든요. 그때 돌을 쌓아서 밭담이라는 걸 만들어요. 제주도에 가보면. 근데 그 현무암이에요. 비싼 게 아니라 밭에서 나온 걸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죠. 근데 그거를 메꾸고 싶은데 바람이 그 구멍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구멍이 좀 있는 엄마가 좋다. 근데 너무 많은 엄마는 좀 조심해라. 좀 지가 양심은 있어야 된다. 지가 구멍이 너무 많은 건지. 근데 어떤 엄마는 너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왜? 자기가 어려서 그런 환경에서 못 자랐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걸 해주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세대는 저 6남매의 막내예요.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았는데 6명을 낳아버린 거야. 각방을 40년 쓰셨는데. 미스테리예요. 각방을 썼는데 어떻게 근데 그때는 6이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은 있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 그냥 니들끼리 어떻게 해라. 내가 마음은 있는데 다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심장으로 피를 돌리고 자기 뼈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그렇게 못 받았으니 난 더 잘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심장을 돌려줘 버려. 엄마가 아이의 여기다가 그 기계를 달아서 아이를 일어나게 해버려. 지금 당장은 좋은데 그거 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기 뼈에 골밀도가 없어요. 아이들 마음에 밀도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70점 정도 엄마만 되면 좋겠다. 50점은 반성해라. 자, 50점 엄마는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은 다 80점, 90점, 95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 엄마가 좀 구멍 나 있는 게 지금은 허술해 보이지만 거기로 바람이 지나가서 아이들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나 너무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이거 이미 여기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70점에서 80점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70점 이하는 오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유턴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려야 돼. 근데 70점에서 80점만 돼도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자라보면 알게 돼요. 아이에게는 성장하려면 여백이 필요해요. 옛날에 저희가 하던 공부는 이제 너무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관로 안에 뭐 들어갔나 맞히는 거, 이런 거. 아이들에게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삶의 주체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 아, 내가 주체자고 내가 주인이구나. 내 뼈에 힘이 생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걸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 바쁘면 AI로 대체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릴 건데요. 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지만 어머니들의 그게 힘들어요. 왜? 아버지 엄마에게 그렇게 못 받았는데 이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너무 그게 힘들어요. 왜? 또 그러는 또 어머니들이 막 또 도라이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피곤해. 지금 선생님들이 택배를 많이 시키게 됐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70점짜리 엄마만 되자. 우리 아이들이 영상 이거 나중에 이거 TV로 하는 거잖아요.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 3명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채희야, 재영아, 채연아,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는데 잔소리 줄이고 70점 엄마만 하려고 너희들 많이 사랑해 줄게. 제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또래와 마찬가지로 영상 시청, 게임을 좋아합니다. 지금 신학기라 숙제도 해야 되고 학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면 금단 현상처럼 더 중독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거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오락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섰다 도루찌구댕 물망초를 했어요. 트럼프에 트럼프. 지금 저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시네요, 우리 어머니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자, 그럼 아이들의 공간과 아이들의 무대가 뭐냐?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게 아이들을 환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웰컴이래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아야 내가 거기서 활동하기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봄이 오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좋죠. 저 어제 울산에서 강연했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강이 흐르더라고요. 태화강. 거기 나무 옆에 아줌마들이 배를 치고 있는 걸 봤어요. 아줌마들이.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나무에 배때기 치는 거를. 그리고 무슨 용접할 때 쓰는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이거 그 포스코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새 부리 같은 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그 한정판인가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고요. 꽃도 보고. 남쪽이어서 우리 대구가 벌써 꽃이 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은 아직도 춥고 꽃 안 펴요.
자, 봐보세요. 따뜻하니까 꽃이 피고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심리적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고 집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어머니들 어렸을 적에 어떻게 놀았어요? 저 누나가 많거든요. 저 누나가 4명인데 그래서 누나들하고 어떻게 놀았냐면, 그 문방구에 가면 두꺼운 종이에 마네킹 여자애가 그려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가 있어, 드레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뒤로 접고, 여기를 잘 잘라야 돼. 여기를 잘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뒤로 꺾는 거예요. 왕가는 옆으로 이렇게 그거 인형 아세요? 여러분은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자, 그 인형을 아는 엄마들은 나이가 잡순 엄마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누나들하고 그걸 하고 놀았죠. 그리고 공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축 올려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고 이런 걸 놀았다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구슬도 치고 딱지도 치고, 누나 사회가부도 찢어가지고 그거 딱지도 치고, 산에 가가지고 뭐 열매도 따고. 근데 요즘 애들 봐보세요.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에 사는 애들. 계속 학원 뺑뺑이. 진짜 너무 불쌍한 세대, 제가 보기에.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선진화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어떤 부분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이거 뭐 이런 거 이거 타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이 학원, 저 학원, 또 요 학원. 학원들 또 엄마들이 어쩔 수 없어. 애들 학원 보내야 또 엄마는 필라테스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 레깅스 입고 또 엄마도 이것도 해야 되고, 중학교 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아이들 그거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해.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나만, 우리 애하고 저기 뭐 이렇게 무슨 뭐 개구리 잡으러 뭐 어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계속 학원 돌아야 되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 이 버스에서 저 버스, 또 학교 숙제해야 되고. 엄마는 또 했어?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엄마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애들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이 월드로 들어가 버리죠. 핸드폰이 싸이 월드잖아요. 실존하지만 가상이고, 가상이지만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또 가상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세상의 자체가, 시대 자체가 지금 아이들에게 제가 보기에 너무 가혹해요. 흙을 밟은 적도 없고, 어려서 동물하고 논 적도 없고, 뭘 잡아본 적도 없고, 나무에 뭘 따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뺑뺑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힘든 거에서 자기가 싸이 월드로 들어가 버리죠. 왜? 여기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이 당연히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썼다를 했던 이유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좀 했습니다, 솔직히. 물망초는 3장 받아가지고 2장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러다가 오락실에서 막 이제 오락실이 나와서 오락을 했어요. 50원짜리 이렇게 스틱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걸 막 하다가 누가 뒤에서 탁 쳐서 아이씨 이랬는데 엄마더라고요. 김미자 막내 누나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아주 이 김미자,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엄마한테 입이 싸요. 아주 입이 싼 누나가 있어요. 아주 가족의 안 좋은 소식을 온 가족에 퍼뜨리는 코로나 같은 누나가 있어요. 이 코로나 김미자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오락실에 찾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마당에 있는 토끼장 옆에 있는 짝대기로 겁나 쳐맞았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중독이 됐더라고요. 그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오락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가고. 근데 어떻게 제 경우엔 끊어졌냐면 저희 형 하나가 있는데 형이 그때 군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근데 김미자가 이 사실을 또 형한테 이 코로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요만하잖아요. 형은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체격도 좋았거든요. 군복 입고 딱 휴가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오락실 다닌다며? 아, 난 이제 맞아 뒤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형이랑 오락실 가자. 근데 너무 오락실 가는 길이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오락실 갈 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안 다니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오락하자 이랬는데 형이 가자고 하는데 그 형이 500원을 주더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저쪽에서 오락하고 저쪽에서 오락하는데 와, 진짜 희한한 경험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에서 무슨 썩은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락을 하는데 그전에는 엄청 재미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맛이 딱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게임이 안 깔려 있어요. 단 한 번도 핸드폰에서 게임 한 적이 없어요. 어려서 이미 썼다 하고 도루찌구댕을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하진 않을 겁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아이에게 너 원하는 만큼 한번 해봐. 엄마가 시간 줄 테니.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이가 계속 게임하지 않을 거예요.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상황이. 또 어떻게 알아요? 또 걔가 게임하다가 다른 걸로 잘 될지. 하고 싶다고 할 때때로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근데 그거를 막 이런 뉘앙스로는 안 돼요.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너나 네 애비나 아주 어쩜 종자가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 게임 하고 싶으면 엄마가 아예 그냥 5시간 줄 테니까 게임 쭉 해봐.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해버려. 그냥 오늘 학원 한번 빠져. 네 치아도 빠질 거야. 엄마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살아온 엄마들은 아이들의 변수에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3, 4, 50대 어머니들이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바뀐 이 아이들 세상을 하는 거에서 생기는 아주 혼란도 있고 먹먹함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 들어보려고 오셨기 때문에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배우려는 자에게 신은 스승을 보낸다. 그러니까 스승은 대학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가 스승을 만나게 돼 있대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오늘 들어보려고 오셨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요즘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말투, 표정, 화를 내는 습관에서 나의 가장 싫은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아이에게서 못난 저를 마주할 때마다 순간 감정에 휩싸이고 그런 감정으로 아이를 더 통제하고 강압적인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고 매운 게 땡깁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이의 사랑스럽고 좋은 모습만 봐도 모자랄 시간인데 그것보다 저에게 투영된 모습으로부터 보인다는 게 더 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 방안도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솔직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결혼이 힘든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결혼이 왜 힘드냐면 결혼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래요. 자, 이해 안 된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약간 대성학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나온 큰대 이룰성 재수학원이었습니다. 자, 결혼이 힘든 이유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진짜 장난 아닌 여자였었어. 왜 나쁜 여자를 만들어? 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한 여자야. 자기 만나고 바닥을 친 거야 내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게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남편이 나의 모습을 보게 했겠죠. 근데 남편보다 더 나를 보게 하는 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우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미우니까.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니까 저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걸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건 그 문제를 마주하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자기가 마주 한번 하면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마주하지 않고 덮어버려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마주할 큰 용기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수정인데 어떻게 하면 수정이 되냐? 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파트를 다른 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4년 전에. 다른 층으로. 그리고 번호 다른 거 누르고. 다 더 심각해지니까 방송하러 갔는데 그 작가분이 강사님 저희 4년째 해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러는데 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4년 일했대요. 모르겠어요. 얼굴을. 근데 희한한 거는 예쁘면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질서 지킨 사람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뇌가. 희한해. 사람의 뇌가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보고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유전자가 있다고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유전자가 깨어나면 알츠하이머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강연 중에 했어요. 제가 이게 잘못되면 아예 강연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강연을 줄여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을 기억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준 줄 아세요?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위로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굴 기억 못해요. 나는 우리 와이프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런 모질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자빠졌습니까 정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강사님이 저희를 잊어버려도 저희가 강사님을 기억할게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맨날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왜요? 재밌게 해야지 이 시간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재밌게 하는 게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댓글에 제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강사님 재밌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희가 재밌게 볼게요. 그냥 뭐 재밌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재밌게 보면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투, 표정, 화내는 습관. 이 어머니가 어려서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나한테라도 짜증내야 너도 숨 쉬지. 그러니까 짜증내. 난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짜증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건 마치 연애할 때 여러분 남편분하고 오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힘들지 결혼하면 쉬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결혼하면 자기야 힘들어 세상 다 힘들어 이 사람아. 무슨 자기만 힘든 것도 아니고 무슨 각각 힘내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맨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러는 거 고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짜증내는데도 그래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나한테라도 내라. 그래 나한테라도 화를 내야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내지.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받아볼 때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비로소 내가 짜증내는데 받아주네.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받아주네. 제가 보기에 그게 엄청난 교육 너머의 교육인 것 같아요.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사람을 나 없는 데에서도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든 신의 사랑이든 깨달음의 사랑이든 자연이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는 것이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면 각 다양한 신앙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좋고,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좋고,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김창욱 TV 구독과 좋아요를 어머니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 도움될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더 심각해지면 나 삼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이름 바꾸고 막 이런.
운명을 바꿀 실질적인 기술이 나왔대요. 한자에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운명이 움직이다, 운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한자로 운동이랍니다. 한자 운동은 스포츠라는 뜻이 아니고요, 운이 움직인다라는 뜻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 말 한 번 듣고 자기는 너무 진짜 결정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알츠하이머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법을 알려줬는데 운동 치료를 알려줬어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한 번에 40분에서 50분, 심장이 뛸 만큼 땀이 날 만큼 하래요. 저 그거 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완전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하고 심장이 뛸 만큼 운동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죽고 싶어요. 이게 바로 죽기에는 조금 그래. 해보면 알 거예요. 땀 날 만큼 운동해보면 알 거예요. 바로 죽기가 좀 그래.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갑자기. 왜냐면 운동하고 샤워하면 배고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웬만한 게 맛있어요. 우리는 계속 맛집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하고 샤워하면 웬만한 게 맛있어요. 그럼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한숨 자고 죽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먹고 자잖아요. 잠이 잘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분해하는 물질이 오직 수면을 취할 때,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도 깊은 잠, 렘 수면을 취할 때 이렇게 청소하는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뇌 밖으로 뺀대요. 그러면 그렇게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막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은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가 있을 땐 몸을 쳐야 돼요. 자, 이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거 마치고 집에 뛰어가요. 운동할 때 뇌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해줬으면 좋은 교육이 저는 몇 개 있는데, 1번 무조건 재미있는 체육, 그리고 2번째 연기. 그래야 자기를 표현하고 공동체와 어울리는 걸 배우거든요. 그게 나중에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연애를 하든 혼자 살아가든 엄청난 도움을 줘요. 연기하는 거 같이. 왜 애들이 계속 이것만 보고 챗GPT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하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교육을 정말 살아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운동. 자, 오늘 알로를 사요. 아니면 룰루레몬을 사시거나. 그래서 레깅스 사시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어머, 이 봄이 나를 맞아주네. 내가 나를 바꾸고 싶은데 나보고 바꾸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네. 받아주면 가장 잘 변하는 상태가 되긴 하거든요. 어머니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시간 빨리 가는 거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최소한의 안정감이 필요해. 근데 그 안정감을 이루고 나서는 너가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부자 되려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가 돈이 안 돼도 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너의 사랑이야. 엄마는 네가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너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 이렇게 말 길게 하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 혼자. 오늘 또 집에 가서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너가 돼야 돼.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 눈 쳐다보라고 그랬지. 너 뭐야 그게. 이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야. 엄마가 좋게 말을 하잖아. 자,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냥 이 말 본인만 들으라 말이에요. 본인만 듣고 애들한테 입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엄마가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끝으로 진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진짜 하나 하고 싶어요. 별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적지 않게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유명한 몇 분들이 일해가지고 돌아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이 1,000명 넘는 어머니들이 지난 수년, 10년, 20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아프리카에선 마을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힘든 거를 대한민국은 보통 엄마가 해요. 그것도 1명, 2명, 3명을. 그거 다 여러분이 해녀처럼 본인 숨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잘 컸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덕을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볼 거고요.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